선생님들 계속 교육생분들을 지도하면서 쌤이 배우신 건 어떤 거예요? 사람이 거울이기 때문에 교육을 지도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도를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낀 거 좋은 거를 이제 그들에게 공유를 하는 건데 그들 중에 이제 이 똑같은 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쌤이 똑같이 얘기를 하셔도. 그렇지. 똑같은 수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교육생들의 의식에 따라서 자기한테 굉장히 깊게 터치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거부 반응으로 나온 경우들도 있거든. 아니, 누가 나한테 나를 험담을 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 멘탈 아니면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굳이 할까라고 나는 질문을 던져보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정적인 말이나 행위를 한다면 그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랑 싸우자고 그러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렇다면 왜 저러는 걸까?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또 그가 소통하고 싶은 방식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지만 자기 방식밖에 모르고 있어가지고 상대랑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뭔가 반응이 안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게 학습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때 연민의 마음이 생기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을 해줘. 그럼 난 연민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이나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내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선생님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걔가 짜증내고 그렇게 불쾌하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을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비유를 이렇게 들어준다고. 혹시 길 가다가 누가 다쳐가지고 뭐 피를 흘리고 있거나 아파서 신음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119 신고를 해주거나 그런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그러면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갑질하고 막 던지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떠냐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주냐면 둘 다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얘가 그때서 처음으로 아니 물리적으로 몸으로 아픈 건 아프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탁 멈추는 느낌이 들어.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갑질하는 사람이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그럼 그 사람도 정신적으로 아픈 거거든. 근데 육체적으로 아픈 거에 대해서는 연민이나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가 생겨버린다면 이건 어떤 고통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둘 다 아픈데 육체적으로 아픈 건 아프다고 이해가 되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건 아프다고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니 아니면 너한테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달라진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게 이미 이해되어 있는 학생들은 맞아요 선생님 저도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저도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친구들이나 사람들 보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네. 근데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자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에너지를 못 쓰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얘기를 처음 듣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아이가 명상이나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관리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평생 남을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못해주는 방식으로 살았을 거 아니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거든. 네. 근데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런 얘기가 들리려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셔도 쌤이랑 신뢰가 안 쌓이면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사실 교육의 핵심은 나는 정보나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해. 교육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신뢰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예민한 포인트들이 있거든. 네. 자기가 이해 못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공격당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다, 수용된다라는 느낌이 생기면 그때서 자신의 그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생들하고 관계에서 먼저 그 학생을 관찰을 오랫동안 하고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반응하는지 패턴을 관찰한 다음에 걔가 아파하는 부분이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끌어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반응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러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 신뢰를 쌓을 때까지 좀 오래 걸리시는 편이에요? 그렇지, 오래 걸리지. 그리고 단체로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단체 수업이 좋은 게 뭐냐면 조금 섬세한 친구들, 예민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도 좀 이해가 잘 돼 있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거든. 네. 그 친구들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저항하는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견해가 비교가 되잖아. 그러면 본의 아니게 메타 인지가 거야. 아, 다른 학생들은 자기랑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해보지 않았다. 이 차이가 뭘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차수가 2번, 3번, 4번 되면 그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 그럼 선생님도 지도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생 분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쌤도 배우시는 게 있어요? 많이 배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식은 학생들을 통해서 저 학생이 조금 예민하구나, 저 학생은 좀 이해도가 높구나.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나왔던 과정들을 그 학생들도 겪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내 안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는 내가 취약했던 나의 내면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나 왜곡된 인식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나한테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아, 그럼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계속 비춰주는 거지. 거네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의 역할을 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럼요.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되비춰주는 거잖아. 되비춰줄 때 내 안에서 정리 안 된 게 있다면 나도 뭔가 이렇게 네. 불편한 느낌이 들거나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섬세한 것들을 계속 티칭을 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비춰주고 대비춰주고 비춰주고 대비춰주고 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선생님인 나도 도움이 돼요. 학생이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억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혼자서는 기억할 수 없는 상태인 거고 선생님은 이미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자기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든 겪어와서 이미 자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정도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네. 쌤이 신뢰를 쌓는 방식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이 좋아할 법한 입만 맞는 방식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상태건 한 자리에서 계속 받아들이시되 해줄 말은 강력하게 해주신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지. 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화두를 많이 갖고 매일 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인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고 싫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는 대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관찰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중립인 상태인데 어떤 학습이 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면 일단 나는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거든. 이해가 안 되면 연민이 안 생기는데 이해가 돼. 아, 그의 행동 패턴을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뭐 학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외면당하거나 소외당했다라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그 학생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 학생이 불편하지 않을 상태로 얘기를 풀어가고 그리고 그 학생이 마음이 좀 순화가 됐을 때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면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말은 해주지. 너무 방어가 세신 분들은 그때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이 걸리지.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는 스킨십 있잖아. 네. 스킨십을 많이 유도하는 게 뭐냐면 뭐 한 예로 명상 방법은 되게 많은데 혼자서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학생들끼리 이제 교류를 통해서 자기를 푸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눈을 바라보게 하잖아. 서로를 이렇게. 그러면 눈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계속 눈을 바라보게 하면 저항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 그러면 그럼 잠깐 두고 어깨 좀 풀고 긴장이 많으니까 어깨 좀 풀고 하자 해가지고 파트너를 만들어서 A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B가 여기 위에 어깨에 손을 대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걸 한 5분 정도 서로 가지는 거야. 그럼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 스킨십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던 마음이 좀 내려가. 그건 왜 그러냐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마음이 생각을 할 때는 감각을 못 느껴. 생각을 한다는 건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더 지나면 감정이 나오거든. 그 자기 패턴대로 판단하고 감정이 나오던 거를 이 신체를 터치를 하면 판단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멈춰진단 말이야. 이쪽이 자극이 세기 때문에 마음은 한순간에 자극이 강한 곳으로 달려가잖아. 네. 그럼 여기에 자극이 가해졌으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오면 판단이 멈추게 되는 거야. 네. 그때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남을 경계하거나 방어하는 게 늦춰지거든. 낮아지거든.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보는 그 세션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눈을 볼 수 있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어하던 마음을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이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 아니면 내가 낯설다, 나를 있는 그대로 못 보여준다 해서 어깨에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 과정에서 아,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 그러면 눈을 보면서 조금씩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고 방어하는 마음을 내려놔도 안전하다는 걸 느끼면 바뀌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해서 방어막을 그렇지. 늦출 수 있게 그게 도와주시는. 굉장히 중요하지. 선생님이 지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학생의 어떤 종류가 있으세요? 여러 부류가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자신의 몸이든 아니면 마음이든 경제력이든 그걸 굉장히 부정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친구는 어렸을 때 그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 자기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또래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자기도 놀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갔어.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를 끼워주지 않고 계속 노니까 한쪽에 이렇게 멀뚱하게 서서 아니 이 아이들 왜 나 안 끼워줘? 그때 이 아이가 생각한 게 아, 나는 예쁘지 않아,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이 아이들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뭘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무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됐대.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반응을 할 때 누가 질문을 하거나 자기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될 때가 되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30 몇 년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남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자기 속마음은 진짜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근데 먼저 다가갔을 때 거절을 당할까 봐서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주제를 갖고 3시간 동안 진짜 질문을 하고 들어보고 또 질문을 하고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한 예로 질문을 한 번 하면 보통 2분 3분 이내로 답을 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걸 나도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 친구는 계속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선생님조차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선생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그런 좀 오래 걸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세션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경우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 만나게 됐는데 한 사람은 너무 이렇게 풀이 죽어서 온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른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그 내면의 사랑이나 없어졌다고 그 피드백을 받았대. 그래서 남편과 관계를 많이 좀 빌드업을 해라, 스킨십을 해라, 그리고 남편한테 너가 원하는 어떤 욕구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남편이 그렇게 해주도록 유도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받았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2가지가 있더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원해. 근데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야. 남편이 다가오면 너무 좋은데 그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찌어찌 노력을 해서 자기도 다가가려고 하는데 정작 다가가면 밀어내버리니까 남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런 좌절감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여성분한테 다가가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 여성분은 넌 날 이렇게 방치하고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계속해서 혼자 고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중고가 생긴 거야. 사랑을 원하는데 다가오면 밀어내고, 또 다가오지 않으면 넌 날 방치했다라는 피해의식이 생기고, 악순환의 사이클이 무한 루프로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여성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진짜 남편의 사랑을 원하냐? 그랬더니 원한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이분을 정리하고 혼자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결정을 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고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은 내가 놓고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그걸 해보기로 했고, 또 하나는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느낌이 그분의 에너지가 되게 많은 거야. 굉장히 활기가 많은데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해서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는 느낌이 나한테 막연히 들었었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제가 느낄 때는 느낌이 장군 같아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실천하고 펼치고
도전하고 이런 거 어때요? 그랬는데 그 여성분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눈이 탁 떠지는 걸 본 거야. 그때 에너지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걸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혹시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꼈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느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은 장군 같아요. 에너지를 쓰고 일을 추진하고 도전하고 이게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느낌에서 뭔가 확 다가왔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다시 물어봤지. 그럼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를 바꿔보니까 사실은 남편한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고 도전하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몇 번 좌절이 됐대.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라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나는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인데 남편이라도 나를 사랑하면 나는 그거라도 성공한 거잖아. 그랬는데 남편이 과거에 이 아내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수용이 안 돼서 그냥 일은 못하고 도전도 못하는 상태에서 남은 거는 남편한테 에너지를 받고 싶은데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밀어내는 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럼 제가 진짜 필요한 건 남편의 사랑이 아니었군요.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도전을 하고 펼치는 거였네라고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거는 똑같잖아. 남편의 상태도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면 네.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성분이 난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요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잖아. 근데 갑자기 그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남편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고 자기 외모도 달라지지 않고 생각을 탁 바꾸자마자 그렇게 바뀐 거야. 근데 또 그 여성분이 남편에 대해서도 그 사랑을 끌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성들이 꿈꾸는 뭐 날씬하고 뭐 볼륨감 있고 이런 몸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정이니까 남편이 내 몸이 매력적이지 않아서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뭐 스킨십을 하든 다가오면 내 몸에 대한 부정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남편의 터치가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좀 바꿔라, 내려놔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인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네. 그렇게 자기 상태를 강경하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지도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네.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상대가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치를 설명해주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꿔낼 수 있어. 근데 이제 에너지가 너무 바닥인 사람들은 자신감부터 충만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저는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더라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바깥으로 폭발하고 터뜨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오히려 내면으로 들어가서 막 끌어당기고 밑으로 가라앉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피해의식 쪽으로 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